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길 11차 변론길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내일은 별도 증인 신문은 없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요.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2시간씩 각각 마지막 종합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준비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측은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를 잇따라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은 오늘 오후에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회 대리인단 역시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면서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종합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해서 변론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다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전망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선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살펴보면 내용을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내란 공작이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기각에 대비한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언제 선고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선고까지. 다음 달 11일 전후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언제 선고할지를 발표하는 게 내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 기일이긴 하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선고 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됐습니다. 선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 역시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2017년엔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요. 시간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헌재의 결정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됐죠? 네, 맞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직접 헌재에 나온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서 내란죄에 가담을 했고 또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면서 일단 국회 측의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조금 뒤인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에 변론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